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중견기업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중견기업이란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뭐 상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견기업이라는 얘기를 흔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중견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렇게 이제 첨탑 형태를 그려놨었는데 대부분 그 기업들의 혹은 기업 규모별로 이렇게 수직 구조를 보시면 뭐 피라미드형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건 피라미드보다는 저렇게 첨탑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숫자와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의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옆에 보이는 나라가 이제 유럽 경제는 무너져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해서 잘 버티고 있는 나라 그게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들 그렇다면 독일은 흔히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소기업의 특징은 이게 그 나라에서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무대로 봤을 때는 특정 분야 혹은 특정 글로벌 틈새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들입니다. 국내에도 그런 기업들이 이어서 오토바이 헬멧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강소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게 규모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 마인드가 뛰어나 있고 이 고객한테 필요한 걸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핵심 역량이 이런 기술력인 그런 기업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혁신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생명력을 가지고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활동하는 시장이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시장이 작죠. 근데 그럴 경우 더더욱 이렇게 수출 시장을 통해서 해외 글로벌 틈새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고객과 기술, 고객 중심으로 한 이제 기술 마인드 이게 사실 애플이 성공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엔지니어링 디그리도 없고 MBA 학위도 없고 대학 학위 졸업 학위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이렇게 디자인 중심으로 끌어나갔던 이유는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이 고객한테 필요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 거기에서 출발하고 기술을 그 다음에 맞춰라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에서 기술, 그다음에 수출로 이어지는 그 무대. 그런데 이 수출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세법도 다르고 또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영 재무제표 체계도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후 세션에 설명드릴 그 GTS와 같은 글로벌 그 트레이드 서비스와 같은 솔루션들 아니면 이제 IFRS와 같이 국제 표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중견기업으로서 이렇게 세계 시장 진출에 좀 더 빠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중견기업의 기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파도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 파도의 모양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가 바로 SAP입니다. 아까 사장님이 이미 그래프를 좀 보여주셨습니다만 제가 저기 뭐 위키피디아를 뒤져서 옛날 그 매출 실적부터 쭉 만들었습니다. SAP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죠. 197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4월 1일 날 회사가 설립됐을 때 5명의 IBM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작은 규모의 기업이 독일 시장, 그다음에 독일 인근의 독일어권 시장들을 쭉 진출을 해오다가 결국엔 93, 4년경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SAP R3라고 하는 SAP ERP 제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그 시기가 바로 한국 시장에도 SAP ERP가 알려졌던 그런 시기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됐죠. 성장세가.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쪽이 이제 또 한 변의 변곡점이라고 해서 2010년을 전후로 한 저 시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고객을 위해 기술 혁신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찾았고 SAP의 머릿속에는 항상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하나나 모바일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SAP가 어떻게 보면 반박자 늦게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SAP가 지향하는 바는 영어로는 이제 Innovation without disruption, 고객의 업무 중단 없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환경 위에서 혁신 기술들을 고객들이 쓰기 쉽게 만들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박자 늦더라도 결국에는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저기 보시면 저희 베스트 런 비즈니스 많이 보셨는데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고 있는 비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잘 돌아가고 운영이 더 잘 되고, 또한 그 과정에는 이제 자원 최적화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자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난 41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초창기 1970년대에 저희들이 뭐 R1, R2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메인프레임을 기반으로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나 급여 처리하는 이런 쪽들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장부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향을 해왔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90년대 초반에 저희가 SAP R3라는 ERP 제품을 통해서 이런 회계부서라든지 혹은 뭐 인사부서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물류, 회계, 그다음에 인재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런 실시간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기 위한 SAP R3와 같은 ERP 제품들을 출시를 해왔죠. 그리고 초창기부터 꿈꿔왔던 이런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창립 40주년을 맞았던 2012년을 포함해서 그 시기에 또 한 번 이제 저희가 변화의 물결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사용자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 사용자의 대부분은 모바일 사용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AP R3와 같은 ERP 제품 복잡한 화면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하는데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그 새찬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일단 모바일 환경, 소셜 환경으로 일단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쪽들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솔루션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AP도 이런 모바일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이제 그 거래선을 개발한다든지, 아까 아리바 네트워크스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이런 거래가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관계가 해체되고 하는 빈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서 이러한 신속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용자, 늘어나는 거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SAP 하나라고 하는 그 분석과 운영, 실행단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시대가 지금 저희가 20년, 4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현재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시자면 저희 잘 아시는 닷컴 열풍이 불었다가 B2B, B2C 전자 상거래가 열심히 퍼졌었고요. 그 후에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를 지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SAP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 빅데이터 열풍이 부는 지금까지도 항상 지향하는 바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거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반응이 있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남들보다 먼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꿈꿔오고 있고, 그게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나 뭐 리얼타임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 이 이봉원 닮은 이 아저씨를 가끔씩 보여드립니다. 뉴턴스럽게 생겼는데 복장은 뉴턴인데 생긴 건 이봉원인 이 아저씨는 그 누군지 좀 의아해하시겠지만 빅데이터 하면 항상 이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은 안톤 반 레이버누크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사실은 과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은 없지만 영국 왕립학회의 펠로우로 인정을 받은 이제 명실공히 과학자가 된 사람이죠. 원래는 이제 포목상에서 돋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몇 수다 이렇게 실 가닥 세는 일들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이 돋보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현미경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빅데이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때까지 질병이 왜 생기고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 감염 경로를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무수한 이론들이 이제 난무했습니다. 사람이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러한 논의를 일축하고 현미경을 직접 이게 렌즈를 직접 잘 만들었기 때문에 현미경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했고, 이렇게 관찰한 내역들을 한 460여 건의 연구 논문을 영국 왕립학회 쪽에 계속 이제 은퇴하고 나서 포목상을 나오고 나서 이제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는 의미는 빅데이터가 저희 기업한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감으로 때렸던 그런 모든 일들, 그걸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가설이 이러이러한 경로로 해서 고객들이 반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측정하고 관찰하면서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그러한 실시간 기업으로 가는
단계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건 우리 눈 밑에서 혹은 우리 코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이게 탁상 공론이 아니라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9 제타바이트라는 상당히 터무니없이 큰 숫자가 나왔죠. 저희가 2011년에 처음으로 1 제타바이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가 1 제타바이트가 넘었는데 그 중에 반은 잘 아시겠지만 싸이 비디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비디오와 같이 이런 동영상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텍스트 형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활용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이 7.9 제타바이트라는 건 저희가 1바이트를 지폐 한 장 두께라고 생각하면 저기 태양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행성으로 인정 안 받고 있는 명왕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두께입니다. 이 데이터가 2015년까지 생성될 데이터 규모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빅데이터 하면 크게 세 가지 부위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이나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시스템 로그 분석에 들어가는 이런 반정형 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이걸 분석하려 들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까지 다 분석하려고 드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위 때문에 빅데이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 부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그 가치, 밸류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밸류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저는 이 SAP가 그동안은 ERP 벤더라고 얘기하는데 BRP 벤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는 그 리얼타임 비즈니스, 실시간 기업으로 가는 한 축일 뿐이지 거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지, 여기는 그 RFID 태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센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측 분석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BRP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복잡한 인도 거리를 건너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상당히 많은 데이터 요소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각각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얘들을 다 보고서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경로로 갔을 때 차에 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다를 예측을 해야만 이 길을 이 인도 아저씨가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하도비라든지 맵 리듀스 이런 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비즈니스에 의미가 있는 그런 툴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생각하시면 이제 ERP와 마찬가지로 BRP를 기억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SAP는 그동안에 해오던 일들을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서 각 분야별로 이제 혁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기업 운영의 핵심이 되는 운영과 분석단, 이쪽이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애플리케이션과 분석단을 이제 통폐합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배치 작업으로 해서 데이터가 발생했는데 30분에 한 번 아니면 반나절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올리고 나면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최신 정보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는 거고, 이 운영과 실행단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UI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그 ERP 화면하고 조금 달라 보이죠. 그 인사 담당자가 채용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신호등 체계로 해놓은 이런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이제 HTML5를 이용해서 구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의 출발점을 분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이게 SAP 비주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솔루션이었는데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추구하는 바들은 실제로 현업 사용자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 조건 한 3개를 가지고서 비교해 보듯이 조건들을 끌어다가 한눈에 이렇게 이런 차트를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제품이 이름이 루미라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빛을 비춰준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통찰력을 준다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그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살짝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업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3D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CAD나 CAM 도면들을 거의 90% 이상, 심할 때는 95% 이상 압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PC가 됐건 모바일이 됐건 아니면 아까 이제 사장님이 보여주셨던 화면 이런 부분들이 다 웹 환경에서도 이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환경이 가능하냐면 과거에 저기 보시는 게 예를 들면 BOM 화면입니다. 자재 구성표가 이러이러한 코드로 돼 있다. 거의 요즘 막 남들은 아들 딸들은 다 3차원 게임하고 있는데 회사에 딱 가보면 갑자기 자재 코드가 뭔지 저 이상하게 생긴 알파벳 코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는 시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3차원으로 저런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품을 하면 이게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해체는 분해는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이제 3D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죠. 그 얘기는 이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사람 속도에 맞춰줌으로써 실수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사람과 사람이 혹은 기업과 기업이 서로 원활하게 어떤 형태대로 처음 접하는 사람도 조립하고 해체하고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경우가 과거에 뭐 ERP나 이런 쪽들에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아니면 우리 협력업체 혹은 뭐 거래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그 전자 의료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 석세스 팩터스라고 해서 인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그 저희 페이스북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하듯이 필요한 부분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쪽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쪽에 보시는 게 IT 대지진 때 일어났던 난민 캠프입니다.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호 물자가 도착하는 그 공급자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줄을 서시오 해서 줄을 잘 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라이프 세이버라고 해서 원래 미군들이 사용하는 이제 군수 물자 공급 업체입니다. 라이프 세이버에는 이제 나노 필터가 들어가 있죠. 저희가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얘기하지만 박테리아도 뭐 250 나노미터 정도의 지름을 갖고 바이러스는 뭐 26에서 뭐 30 뭐 이 정도 나노미터의 지름을 갖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노 필터는 그 20 나노미터 뭐 이런 정도로 죽이지 않고서도 얘들이 통과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계곡물이 됐건 아니면 뭐 진흙탕 물이 됐건 집어넣고 펌프질을 몇 번 하면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이게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회사 사무실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고객사에 가 있거나 아니면 협력업체 쪽에 나가 있거나 이럴 때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제 생각에는 이제 빈 통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모바일 환경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터 그리고 주변에 흘러가 있는 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게 일종의 모바일 환경, 모바일 앱이 해야 되는 게 사용자한테 필요한 것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모바일 앱을 보자면 이쪽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독일 세빗 행사에서 소개했던 리콜스 플러스입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리콜 정보만 최종적으로 모아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주로 이렇게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앱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리콜 정보가 각 뭐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든지 아니면 완구회사 관련돼 있는 리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나한테 관심 있는 개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한 3살쯤이니까 이렇게 타들러로 입력하시고 이미 등록해놓은 특정 완구 브랜드 혹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카시트 관련돼서 리콜 정보가 나오면 알려달라라고 해놓고 또 그 오른쪽에 제가 손이 잘 안 닿습니다만 초능력을 이용해서 딱 옆에 걸 누르시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우리 애한테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다 해서 그걸 등록해놓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리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게 되면 뒷단에서는 사실 저희가 SAP 하나라고 하는 그 인메모리 분석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요. 텍스트 분석이랑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 사람이 등록해놓은 이 내용만 뽑아서 각 전 세계 수십억 사용자들한테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새로운 소식이 없을까 띵동 눌러보면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되는 저런 앱들을 작년에 그 독일에서 발표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저희가 사이클로 쪽 모바일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앱들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지도 부분들을 눌러보면 내가 지금 어디서 어느 고객을 만나서 지금 이제 정비 서비스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동 중에도 즉시 이제 확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업무에 걸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인텔리전스를 추가해야 된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기, 화물이 운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어느 경로로 갔을 때 연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주얼한 화면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해상도 경영, 흔히 말하는 HD급의 경영 이제 그 시각화를 그러니까 보면 한눈에 보이는 경영을 하자라는 게 초점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렇게 분석 정보가 요약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품이 정말 잘 팔리는가 보면 대략 저렇게 비둘기 비스무리하게 한 저 상품이 이제 제품군이 잘 팔린다였으면 이제는 저희가 그 인메모리 컴퓨팅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요약 단계를 없앱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바로 정확히 이렇게 생긴 비둘기가 제일 빨리 날더라. 이런 상품들이 가장 잘 팔리고 고객들한테 인기가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보는 경영. 이걸 통해서 지금 게리 해머리 말했던 것처럼 21세기형 비즈니스를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리얼타임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가트너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그림들을 내놨습니다. 리얼타임 비즈니스라는 건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걸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시간이 거의 지연되지 않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센스 앤 리스폰드가 거의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실시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지연들을 제거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리얼타임 비즈니스의 사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들이 이제 프레시 다이렉트라고 해서 주로 그 미국의 저기 보시면 주소들이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군데 뉴욕 사실은 이제 뭐 맨하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만 그 실시간으로 뭐 당일 배송 이런 형태로 해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업체가 이제 프레시 다이렉트 쪽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빵도 직접 구워서 배송을 하고 여러 가지 신선식품 고객이 주문하는 부분들을 당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 설립됐던 게 2001년 그리고 2002년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고객들만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 뭐 몇 번 주문은 무료 배송 막 이런 서비스를 하다가 2008년에 새로운 CEO가 부임을 하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계란을 수도 없이 깨먹은 그런 배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한테 어떤 품질의 제품이 딜리버리가 되는지를 보기보다는 고객을 빨리 늘리고 빨리 이제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품질에 만족을 못하니까 처음 한 대여섯 건 거래하시다가 이제 거래를 끊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고 있는 고객부터 잘 챙기자로 이제 마음을 바꾸셨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시 납품률이 그동안 90% 초반이었던 게 거의 100%에 근접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합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 기업에 가까운 형태죠. 어떻게 즉시 대응하느냐?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콜센터에서 직접 그 직원들이 보고 있는 PDP 화면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저기 핀이 꼽혀 있는 게 실제 트럭의 위치고 까만 점들은 지금 이제 몇십 분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트럭들이죠. 그 트럭을 누르면 바로 트럭 기사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뭐 차가 막혀서 못 간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뒤에서 이제 그 제가 본 비디오에서는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당장 급한 물건은 거기서 꺼내서 오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미 재고가 확보가 돼 있어서 똑같은 물건을 다시 이제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미리 바로 이제 그 트럭이 가기 전에 배송하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생겼는지를 전혀 알 틈이 없죠. 왜냐하면 항상 주문한 건 거의 100% 가깝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하지만 이 기업이 취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실제로 지금은 ERP와 저희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트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만 이것만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제 실시간 기업에 가까운 그런 비전을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한 이제 대응력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차입니다. 이게 포뮬러 1 레이싱에서 거의 매번 이제 우승을 하고 있는 맥라렌이라고 하는 그 포뮬러 레이싱 팀의 주로 이제 루이스 해밀턴으로 유명하죠. 루이스 해밀턴이 타고 가는 차 내부입니다. 보면은
차량 안에 이상한 단추들이 막 많이 있죠. 이 단추들이 왜 있느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경기 실적을 저기 본 포뮬러 1 차량에는 센서들이 부착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사실은 경기가 끝나고 빨라야 5시간 후에야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경기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때 이렇게 잘할 걸 이렇게 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분석이 됐죠. 그런데 여기 SAP 하나를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차량이 루이스 해밀턴이 타는 이제 트랙을 돌았던 실적이고 왼쪽은 이제 다른 젠슨 버튼이 이제 운전하는 같은 팀의 이제 차량들의 퍼포먼스가 쭉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차량 상태와 노면 상태, 운전 상황을 종합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피스탑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라렌 팀이 워낙 요즘 계속해서 이제 우승에 우승을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비결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내려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델들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바꾸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라, 원래 그 창업자가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을 워낙 감명 깊게 읽어서 영화도 뭐 어떻게 보고 해서 조르바라고 지으려고 했다가 두 블록 아래 술집 이름이 조르바가 있어서 또 감명받은 이 조르바를 어떻게 줄이지 하다가 의미는 없지만 O, B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자라로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자라를 저는 왠지 제로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라의 두 가지 특징은 무제고 원칙을 지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무광고 원칙을 지향합니다. 왜? 2주마다 한 번씩 컬렉션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주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그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그 잡지 광고를 해봐야 아무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그러한 그 돈을 아껴서 점포 하나 늘리는 데 쓰겠다가 자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무제고 그다음에 무광고 원칙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라가 또 한 번 더 이제 혁신을 꿈꾸면서 그렇다면 소비자의 마음을 미리 읽어서 우리가 좀 소비자가 생각했던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미리 내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자라나 이런 쪽들이 패스트 패션 기업이잖아요. 유니클로나 자라 이런 쪽들이 그 잘 나가는 런웨이에 뜬다 싶은 그 디자인을 빨리 베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저가로 지금 이런 SAP와 함께 의뢰를 해서 이게 프로젝트 I Like 내 마음에 드는 물건 찜하기 앱을 저 하트가 핵심입니다. 분홍색 하트 그런 앱들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브랜드 쇼케이스, 그리고 내가 찜한 My Likes 이렇게 세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버버리나 아니면 제이크루, 구찌 이런 화면들이 있죠. 제 마법의 손으로 한번 샥 밀어보시면 너무 많이 갔네요. 워낙 빨라서 제 손이. 그 다음에 구찌 구두 이거 플랫폼 슈즈 한번 어떤 건지 보자라고 해서 저런 거구나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잘 안 닿습니다만 저기 마이 라이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제가 찜한 물건이 제 옷장에 담고 싶은 물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면과 그 전 화면을 보시면 이 전 화면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하트들이 있는데 숫자들이 있죠. 이건 나와 비슷한 또래의 뭐 여성이 저는 여성은 아닙니다만 저와 비슷한 프로파일 갖는 분들이 이제 찜하는 숫자가 몇 개다. 내가 찜한 건 이제 하트가 채워져 있는 그런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옷장을 이렇게 따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 이제 득템하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다 담아놓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크루의 이 펜슬 스커트를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의류 쪽에 여성 의류에 관심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찜한 물건들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브랜드 쇼케이스라고 해서 요새 뜨는 브랜드 중국 10대들 사이에 뜨는 이 오철리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모바일 앱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앱이 갖는 강점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찜한 물건들이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물건이 좋다, 얘가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의 프로파일은 이미 모바일 앱을 다운받는 순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20대 직장 여성, 초반의 직장 여성이 선호하는 스커트는 아니면 구두는 어떤 모습이다 라는 걸 디자이너들이 미리 알아서 그 물건들을 빨리 신상품 개발할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용도로 이제 이 실시간 분석을 위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이 앱을 주지만 그게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그다음에 상품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데 이런 이제 자라가 SAP와 함께 모바일 앱을 개발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OK 기존에 막
뭐 빅데이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은 잔뜩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AOK는 25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플러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할을 하던 기업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차별할 수 있는 게 뭘까? 고객한테 이렇게 의료비 청구하면 황금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가? 돈만 주지 말고 사과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저렇게 바꿨습니다. 건강을 나눠주는 기업으로. AOK는 보험 의료비 청구 내역서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 환자가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떤 병으로 무슨 암으로 발병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해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이제 SAP 하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직도 이제 분석하는데 100% 실시간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5분까지 시간을 지금 이제 줄여놓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고객과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이제 응대가 가능한 혹은 바로 팔로업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이 진료비 청구한 내역들을 가지고서 발병 가능성 혹은 어떤 병으로 이제 발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병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저기 D 어쩌고 돼 있는 이 독일어가 저기 Good Health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 AOK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비결이 바로 이제 그런 하나 플랫폼이 뒤에서 받쳐주기 있기 때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SAP가 지향하는 바는 기업이 리얼타임 비즈니스가 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비즈니스는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어느 분야에 걸치든지 이 모두를 통합해서 기업이 소비자와 그다음에 고객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SAP의 혁신 전략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혁신 전략 위에 저희들이 인수했던 이제 사이베이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부분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베이스 ASE, OLTP 단 업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DB 단이 되겠고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사이베이스 IQ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 혹은 뭐 여러 가지 RFID 태그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이베이스 ESP 쪽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하는 저쪽에서 해주는 쪽이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주는 쪽이고 그 다음에 SQL 애니어 같은 정보는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소규모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DB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 모두가 SAP 하나라고 하는 플랫폼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비즈니스를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보자면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캐터필러와 이 초록색 노란색이 있는 게 존 디어라는 회사죠. 둘 다 약간 중장비 업체인데 저기 초록색 중장비 주로 농기구 쪽을 많이 만드는 쪽이 존 디어라는 회사가 되겠고 이 노란색으로 유명한 쪽이 주로 캐터필러 사례입니다. 이 기업의 공통점은 둘 다 이 중장비에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뭐 엔진 온도나 오일 뭐 이런 회전수 이런 것들을 쭉 측정을 하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의 패턴을 분석해서 갑자기 약간 이상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운영 중에 아까 보시면 이 비슷한 사례가 제 프레시 다이렉트를 소개를 했었죠. 프레시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트럭이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오토바이를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 고객은 모르게 이제 제때 물건을 납품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면 중장비 운전자한테 혹은 이 사실을 또 이제 물건을 팔았던 딜러나 아니면 제조업체한테 실시간으로 통지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변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 비즈니스로 해서 막 현재를 감지하고 막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하는 기업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그 부분들은 SF 작가들이 특히 더 그렇죠. 이 윌리엄 깁슨처럼 기발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이 SF 작가한테 도대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뭐 이렇게 천리안이라도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냐? 아니다. 저는 현재에 퍼져 있는 미래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얘들을 구슬 꿰듯이 꿰어서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기업들 아까 캐터필러나 혹은 존 디어도 그렇고 그 여러 기업들이 현재 SAP가 내놓고 있는 실시간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이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SAP와 함께 한다면 길이 아닌 곳이더라도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지금 차량은 안 보이고 길만 보이시죠.
이 길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시간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지금 SAP와 함께 여러분 곁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